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킹스맨 코너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가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전대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오늘 제주도행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제주도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을 만나서 면담을 갖고 강연까지 열 예정이었는데요. 이 일정이 어제 취소가 됐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제주도당이 비협조하고 있다라고 취소 사유를 얘기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또 수긍을 한 일정 조정이고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꼴대를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팀 아니라고 생각한 선수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꼴대를 들어 옮기는 것은 아마도 당원 투표 100%를 도입을 해서 예. 대표 경선을 치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친윤 내지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실 이쪽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고 예. 묘한 것은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은 작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격돌했던 둘이 붙었었어요. 그런 사이고 양쪽 간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경쟁 내지는 긴장 관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나경원 전 의원까지 어느 정도 좀 비판 견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까지 입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친윤계 의원들은 지지율 좀 높다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갈등의 소재가 된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네.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출산 가정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한다든가 이런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것이 원인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견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그 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할 때도 이 정치나 선거 이것을 진영이나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국민 세금은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나경원 부위원장을 좀 겨냥한 발언을 했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 네. 그 부위원장 일개인의 어떤 소견으로 일단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을 벗어난 어떤 일탈로 볼 것인지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날 텐데 네. 현재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은 후자 쪽이다. 일탈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나 부위원장은 진심이 왜곡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은 본인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반발을 했을 때도 그 입장을 10분 이해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확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본인으로서는 취한 셈인데 근데 계속해서 공격이나 비판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곤경에 처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표 경선 출마도 최근 며칠 동안 좀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캠프 개소식을 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를 선택해야 된다. 수도권에서 이길 자 누굽니까? 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외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자신은 공동 운명체다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김기현 의원이 이기는 캠프라는 이름의 캠프를 여의도의 대산 빌딩에서 개소식을 열었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김기현 의원 캠프 개소식이 상당히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는 게 대북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도 있었던 것 같고
MB 전 대통령 공개 지시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축전을 보내서 김기현 의원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 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 네, 이렇게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MB 전 대통령이죠. 네, 근데 묘한 것은 친윤 핵심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윤심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의식하고 어느 정도 이런 불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김기현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까지 챙겼다면서요. 네, 김기현 의원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비서들도 모르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정치인으로서 입길에 오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알리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하면서 그렇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각별히 전화를 해서 챙겼다라는 에피소드가 전해져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련 뜨거운 쟁점들은 이어지는 4부 정봉주, 김용남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 용봉탕 코너에서 자세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 전시회 이게 개막을 앞두고 바로 철거가 됐네요. 자세한 내용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회관 2층 로비에서 종종 이 전시전이 열리는데요. 1월 9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라는 전시전이 있었습니다.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 그리고 굿바이 전시 조직위원회가 주최를 하는 이 전시전인데요. 이 전시전이 이제 원래 한 작가 30여 명의 정치풍자 작품이 전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국회 사무처 쪽에서 이것은 열 수 없는 전시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논란 끝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철거를 두고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사무처가 직접 철거를 나선 건데 이게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주최 측하고 이 국회 간에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또 지금 보니까 사무처 측은 자진 철거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 비슷한 논란이 2017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전시를 주관을 했는데 그때 전시된 그림들 중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나체로 풍자한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국회 사무처가 당시에 조치하지는 않았었고 표 의원이 당직 정지라는 당내 징계를 받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직접 철거에 나선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 전시전에 대한 내규가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사회의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는 불허한다. 이 내규에 따라서 행사를 철회를 했다고 하고요. 내규에 따라서요? 이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시회를 주최한 뭐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동의 없이 철거를 했다. 이 부분에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전시회를 주관했던 의원들도 그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공문을 저녁 7시에 보냈네요. 전날 저녁 7시에. 보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할 때 좀 임박해서 아마도 이게 처음에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급하게 좀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좀 문제가 되거나 있었습니까? 네, 뭐 전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나체 그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배우자인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뭐 나체로 묘사를 한다던가 뭐 헤어질 결심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 사무에서는 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비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을 했고 이를 주관했던 공동 주관이죠. 민형배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을 열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다들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판을 했고 일단은 이 전시전에 참가했던 예술인들의 입장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경일 상명대 교수는 우리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반윤리적인가 이런 항의를 했는데요. 민형배 의원이라든지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 입장도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서 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장을 냈는데 이태원 국정조사 끝나고 적당한 시기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내규를 통해서 철거를 한 이 전시전인데 그럼 내규에 따라서 그대로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좀 의원들 간에 반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또 이게 다시 논란이 불거지진 않을지 그러면 애초에 왜 또 금지를 했느냐, 그렇죠. 철거를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야기입니다.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네요. 기자들하고 뒷돈 거래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언론사를 또 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2017년, 2018년에는 민영 뉴스통신사 모사를 인수하려고 했었고, 예. 2019년에는 법조계 전문지인 어떤 모사, 뭐 B사, A사, B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인수를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130억 원을 김만배 씨가 제안을 했는데 네. A사 측에서는 300억 원 돼야 된다. 돈 차이가 많이 났었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일단 A사 인수는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B사 인수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B사 인수에서도 인수 대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일단 인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도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네, 김만배 씨가 이 업체도 인수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장동 팀한테 언론사 임원 자리 제안했다는 점도 드러났네요. 네, A사를 놓고는 남욱 변호사에게 법무 담당 부사장직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고문을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A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여기 회장직도 맡아달라. 여기 회장직도 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게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변협에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혹시 대장동 사업 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뭐 목적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화천대유 고문에 전 중앙지의 논설위원이 임명이 된다거나 네. 홍보실장의 전 경제지 선임 기자가 임명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 쪽에 좀 김만배 씨가 발을 뻗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뭐 대장동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막을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언론계 네트워크를 만들어둬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폭넓게 열어보고 또 이제 언론계에 어떤 게이트가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김만배 씨에게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한겨레 간부 A 씨 이거 관련해서 그 사람도 그렇지만 사장하고 편집국장 뭐 경영진이 지금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한겨레 간부 기자 A 씨는 해고를 하기로 하고 오늘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겨레 편집국장이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네. 한겨레 사장까지도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 2월 초에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사퇴를 함과 동시에 편집인과 전무까지도 사퇴를 해서 경영진 자체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겨레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돈을 6억에서 뭐 더 추가로 3억 정도, 9억 정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한겨레를 매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요. 네. 한겨레가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고 집중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해서 그 김만배 씨가 네. 한겨레의 전 간부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언론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계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 로비도 상당할 것이다.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이런 내용을 SNS에 밝혔네요. 네, 뉴스타파는 내일 모레에 정영학 녹취록 네. 전문을 공개할 것이다. 공개한다라고 예고를 네.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 보도를 주도하는 기자가 봉지욱 기자인데요. 네. 어제 SNS에 올린 글은 이제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봉지욱 기자가 밝힌 것은 이 로비 대상인 기자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있었다. 골프 접대와 용돈 100만 원이 김만배 일상적 접대 메뉴였네요. 골프장 이용 내용만 봐도 굴비 엮듯이 나오지 싶습니다. 라고 밝혔고 평소에 이제 봉지욱 기자나 뉴스타파에서는 언론계라든지 법조계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보도라든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이 김만배 씨가 자신의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긴다. 이런 진술이 나왔네요. 네, 남욱 씨가 그렇게 네. 진술을 했다는 것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2017년, 2018년 경에 김만배 씨가 얘기하기를 2025년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네에게 넘기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2025년인 이유는 천화동인 1호, 화천대유 이런 업체들이 설립하고 10년이 지난 해인데 네. 입찰 방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이런 공소시효를 넘기는 시점을 고려했다. 공소시효 끝나고 넘겨주겠다. 네, 예. 그것을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이고, 아하. 그리고 이 유동규네라는 네. 표현에 대해서는 이게 유동규네. 유동규 씨 한 명이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스크린 골프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스크린 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르면은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예. 법령을 개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난 1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아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스크린 골프장을 글쎄요 학교에 만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네, 현재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이 더 그런데요. 네. 뭐 등록금도 인상이 많이 안 되고 뭐 그렇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캠퍼스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좀 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이 소식 짧게 한번 다뤄보죠. 다음 주쯤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네. 당국이 판단을 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중증 환자라든지 현재 병상 가용 능력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따져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혹은 이 확산세가 꺾였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은 이 설 연휴 즈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논의에 착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당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코로나 유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석 코로나 대응단장 같은 경우는 네.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 유행 변이의 특징을 봤을 때는 한국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현재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논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네. 예, 그런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지 뭐 해제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논의를 할수 있다. 해제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확언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